이렇게 올라오신 이유가 제가 언론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광주 남구에 남구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남구의회 의원 중에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5선 의원입니다. 이창호라고. 20년 동안. 그렇죠. 4호 20이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출마하시겠네. 예, 저보다 공직생활 더 깁니다. 이창호라는 이분이 흉기 난동 사건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국적인 이슈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직 구의원이 예, 현직 구의원이죠. 흉기를 가져와서 흉기로 거기가 의회였나요? 아니면 구청이었나요? 구청하고 의회. 둘 다. 예, 저희들은 흉기란 말을 흉기하면 좀 약해가지고 회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까지였습니까? 예, 회칼로 추장등. 식칼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회칼로 예.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제 경우를 비춰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재밌죠 하는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분이 저희 집 밖에서 계속 우리 아버지를 욕하시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참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얘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식칼을 들고 저 사람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무 어렸을 때니까 아버지를 너무 상욕하고 이러는 게 싫어가지고요. 그때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칼부림 한다는 게 그런 정도 사안에서도 말려야 되는 사안인 거거든요. 근데 공직에 계시는 더군다나 직접 선출된 공무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이따 들어볼 거고 공공기관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는 일단 사건이에요. 이것부터 풀면서 다른 얘기를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창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기존 인터뷰를 들어보면 칼을 휘두른 이유가 이제 노조 이런 분들이 자기 집 앞에 아파트 단지까지 와서 피켓 시위해서 정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전 이야기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12월 15일 그때 정도였죠. 보통 이제 기초의회도 구청 여러 가지 예산들을 이렇게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 그 양반이 예결위원장이에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인데 그 심의하면서 매우 좀 부적절한 행위와 발언들이 좀 있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뭐 의원들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든 싫은 이야기든 그런 것들 일치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왜 공무원들 이야기만 해야지 사석에서 의원들 이야기를 하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억지로 막 사과 받아내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은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 아니다. 그것도 다 이렇게 저희 의회 열리면은 방송으로 다 통치도 되거든요.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건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해가지고 성명서를 냈죠. 이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사석에서 하는 일까지 의원이 무슨 권한과 권리로 이걸 침해하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명 내고 사과하라고 했죠. 사과를 했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사과를 안 했어요. 안 해요? 네. 저희가 이제 구청 앞에서 우리 그 강주 남구청이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있어요. 맨 9층에가 의회가 있고. 예. 무슨 동이 있어요? 그가 그 주월동입니다. 주월동? 예. 백운광장인데. 낯익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 1인 시위를 했었죠. 구청 앞에서, 광장 앞에서 했었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반응도 없고, 또 무시하고, 무대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몇 개월 이렇게 온 거죠. 없고. 이제 그분이 최소한 의원이면은 해명 정도는 하고 뭔가 이렇게 책임있게 뭔가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겠다. 우리만 이렇게 개고생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쪽 그 사택이 구청에서 좀 올라가면 있어요. 그 아파트 입구에서 집회 신고 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전전을 한번 했었죠. 현수막 들고 해가지고 그 사과하라고 이렇게 했었고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무원 노조가 자기 선거 운동 해줘서 고맙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조롱과 비아냥을 듣고 어쩔 수 있습니까? 사과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이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피켓 들고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쭉 몇 개월 했었죠. 했는데 대선이 5월 9일 날 끝나고 나서 5월 11일 날 갑자기 이제
우리 피켓이 이제 훼손됐다고 하는 거예요. 조합원 전화 가지고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제 그 CCTV 영상 확인했죠. 했는데 칼을 이렇게 품에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말아 오셨더라고요. 해가지고 그것을 딱 빼더만 그 엘리베이터 중앙에 있는 그 현수막을 저희들이 항상 1인시 하고 세워놔요. 사람들 그 보라고. 그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썰고 있는 거예요. 썰어요? 네. 썰고 이렇게 난도질하고 사람들 그때 이제 민원인도 지나다니고 직원들도 다니고 아침에 한 9시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고 그걸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저쪽 의회 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은 나중에 확인했죠. 그 영상 나중에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9층이 의회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8층에서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타요. 타니까 다시 칼을 이게 품에서 빼가지고 보란 듯이 이걸 또 피켓에서 칼로 사람 찌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피켓 들고 가가지고 그 9층 의회에서 의장실에다가 피켓 아주 내팽개치고 거기서 직원들한테 고함 지르고 막 흉기로 이렇게 위협하고 막 할복해버린다 하고 온갖 소동을 다 피운 거죠. 부끄럽네. 왜 이렇게 내가 부끄럽냐? 엄청난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크게 이슈화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지방의원이다 보니까 좀 급이 낮다 보니까 레벨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입니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청사 밖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흉기를 들고 와 청사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현역 의원 때문입니다. 백지 대낮에 민원인과 직원들이 다니는 이 공공청사에서 회칼을 들고 와가지고 흉기 난동을 부렸다는 것은 이건 의원으로서 할 행위가 아니다. 이건 진짜 반민주적인 행위고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누군가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 구청 1층 승강기 앞에 설치된 팻말을 마구 훼손했습니다. 오선이나 지낸 중진의 구의원이었습니다. 네, 흉기 난동은 비단 이곳 공공청사 1층 로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어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이 품 안에서 흉기를 꺼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그것도 사람이 타니까 그걸 보고 품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사람한테 내리 찍듯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한 30명 정도가 같이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너무 놀라셔서. 노조가 자신을 비판하는 시위를 계속하자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 주변 수십 개의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규탄, 사퇴 요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원의 길들이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지키기 위한 의원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잘못했지만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칼을 품 안에 갖고 계시다가 꺼내셔서 피켓을 찔렀다 이런 영상도 찍혀 있고 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셨어요? 피켓이 규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들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잘게 썰어가지고 들고 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건이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CCTV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곤란하다. 그리고 해당 구청은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은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삭제됐습니다. 공공기관 내에서 그것도 지방 의원이 그런 그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일벌백계 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구의회는 윤리특위를 꾸려 해당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공무원 노조는 해당 의원이 제명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뭐 YTN에서도 방송을 뉴스가 다 나갔고 지금 포털에도 검색을 해보면요. 이창호 남구 의원하고 연관 검색어로는 흉기 난동이 나와요.
저희가 그걸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창호 하니까 이렇게 안 떠가지고. 일단 그 비판을 좀 해보자면 선출주의라고 하는 건요,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의정활동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입니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에 있어서의 그 지방 권력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깨지지 않는 나선 같은 것들이 경각심이 좀 없는 상태. 그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근데 사과하는 게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참았겠죠. 본인은 당연히. 참다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 들고 흉기난동이라는 거. 나 평생 그게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는데, 고등학생 2학년 정도도 그런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욕을 해도 내가 상대방을 칼로 찌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까물면 심지어 선출된 권력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해, 어떤 그런 협박 또는 흉기로 난동, 위협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요. 실제로 이게 선진국가에서나 또는 국민의 어떤 그 이슈를 받는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바로 사퇴했감이에요. 사과로 끝날 일을 지금 사퇴했감까지 몰고 가 있는 건데 이 이슈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그 권위의식이 높죠.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5선 의원, 지역에서 중진 의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20년 동안 그 아무런 견제라든가 이렇게 비판을 안 받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노조에서 처음으로 이분의 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했을 건데 감히 너희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방 권력도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민주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호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해 왔지만 들리는 이야기 보면 함량 미달인 지자체 선거로 뽑히신 분들 굉장히 많죠, 솔직히.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이게 지역에서 보면은 일당 독점 이게 오랫동안 이게 됐지 않습니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지역민의 의사라든가 민심보다는 이게 당에서 이렇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되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한테 충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공천만 받으면 이렇게 당선이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실력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부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지금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옆에 의원들도 비호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방 의원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훌륭하신 분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어떤 기득권 속에 묻혀서 제가 그런 표현 했거든요. 호남권에 가면 일부의 지방 권력은 사실 새누리당, 구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분들이나 다를 게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지방 권력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죄송하지만 이창호 이분 소속 당이 어디입니까? 국민의당입니다. 실제로 국민의당 분들 많죠. 이번에 그 분당되면서 국민당으로 넘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죠. 우리 남구 의회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5명, 민주당이 5명, 무소속 1명 그런 이렇게 식이구나. 돼 있죠. 국민의당 쪽에 항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당에다 연락을 했었죠. 시당하고 또 지역에다 연락을 했었고 공당의 의원이 이런 흉기 난동을 저질렀는데 공공청사에서 당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또 책임 있는 사람의 면담을 요청을 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당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 했는데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누구세요? 장병환 국회의원. 장병환 그분 이거는 책임 있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 좀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제 처음으로 국민의당에서 호남 민심 잡은다고 그렇죠. 비대위 회의를 강주에서 했어요. 강주시당에서. 저희가 하도 만날 길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조건 쳐들어가야 되겠다.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우리가 입장과 그 요구사항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10시 반에 쳐들어갔는데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피켓 들고 거기서 구호 외치고 막 그러니까 그 어제 망월동 그 묘역 갔다가 5.18 묘역 갔다가 얼른 조율해가지고 사람들 빼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면담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늦었어요.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들 와갖고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자기들 회의부터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냥 한 거의 2시간가량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겨우 면담했는데, 면담하고 조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전혀 기대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장병환 의원, 권은희 의원, 송계성 의원 이렇게 있었는데, 그제 탈당을 냈거든요, 이창호 의원이. 그래서 탈당을 냈는데, 아니, 탈당을 내가지고 이제 당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주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달 반가 가까이 아무 일도 안 해놓고, 이제는 이제 오리만을 내미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개인의, 그것도 의원 개인의 일탈 문제를 어떻게 당에서 모두 책임지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또 셀프 꼬리자리 하시면서 이제 나가셔버리는 거네. 이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봐요. 사실상 공천권 갖고 있는 사람이 장병환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본인도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 지역구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것도 없었던 데다가 막상 이제 중요한 상황 되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호남의 구애라고 하죠.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대선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몇 명이나 된다고. 실제로 민심 자체를 못 읽고 있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저렇게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심지어는 99%까지 나와요. 자기들이 입지가 엄청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없는 사과는 했는데 사실은 지방정치에 있어서는 그런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소속 의원들이 질도 좀 높여야 되고 뭔가 무리를 일으켰을 때는 책임 있게 그거를 관리해줘야 되고 그런 거는 전혀 안 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욕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 답변을 듣고 상당히 그 황당했었죠. 공당으로서 뭔가 책임 있는 이런 그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책임 회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천막 농성까지 지금 구청 앞에다 꾸려가지고 하고 있고 지나다니는 주민들마다 이 사람 아직도 사퇴 안 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노가 지금 완전히 들끓고 있어요.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민심을 읽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역 민심과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지부장님 이창호 이분 말고 다른 분들도 사실 좀 질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도 꽤 있죠.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윤리특위를 억지로 이제 저희들 요구해가지고 구성했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출석도 안 해요. 출석도 안 하고 어떤 의원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뭔 피켓 이거 칼 갖고 좀 한 거 가지고 재물 좀 손괴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냐. 재물 손괴?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들은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너무도 멀리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지방의회 의원을 하고 있으니 이 지방 자치가 민주주의가 뭔 발전이 있겠습니까? 진짜 구제불능이네요. 근데 그게 그쪽 당에서도 곤란해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게 어쨌든 당당하게 해명도 못하고 그 사람을 약간 이제는 우리 당 아니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빼는 거는 그쪽에서도 곤란해 하고 있다는 증빙이잖아요. 그러긴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노조나 그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동료이자 유권자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한다는 거는 그 안에 국민이나 구민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에 충성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공천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선거에서 어떤 당선이 되고 하는 그런 구조가 오랫동안 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민심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심각한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지방의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이 저는 적폐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적폐만이 그럼요. 우리는 큰 것은 굉장히 그 관심 있게 보지만은 이 작은 것들은 또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지방 권력이 사실은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예산이 3천억이 넘습니다. 3천억이 넘는 예산이고 그것을 지방의회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 보고도 받고 또 감사도 하고 이런 것을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작은
것에는 우리가 또 그동안 무관심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이런 지방의 어떤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공무원 노조 중에서도 가장 강성인 게 광주 분들이세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왜 그러냐면 무서울 게 없어. 이거는 민주주의를 해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 지역적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경찰들도 함부로 진압 못하는 게 광주이고요. 그렇게 강성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노조도 실제로 지역에 가면 그런 권력 카르텔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의당에 대해서 분당 사태 이후에 엄청나게 비판을 해왔던 부분이 저도 호남 출신이고 스스로 셀프로 고립시키고 그러다가 결국엔 대선에서 이렇게 완전히 망한 것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왜 그런 짬짬이가 가능해지냐면요. 내가 이 당 간판으로 나가면 무조건 우리를 뽑아준다라고 하는 그 월직한 것들이 오히려 이런 이야기 했죠.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국민의당이 분당에 나오고 나니까 진짜 한심한 적폐들은 다 나가서 잘 됐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기본 의식 없이 지역을 통해서 자기들을 권력 유지하고. 오선이면요. 지금 그때 태어난 친구가 지금 대학교 들어갔어요. 지방도 저는 그런 권력 교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일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가 중요하긴 한데 사실상 대통령 지지도나 개혁 어떤 방향성 같은 걸로 보면 굉장히 국민의당은 좀 당황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되면 곤란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꼬리자리 한 거로 보이는데 근데 지방에서 지금 뭐 노조 이제 지부장도 하시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권력의 감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금 이상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권력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조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 중앙무대 같은 데서는 그런 비리에 대한 감시 구조가 오히려 잘 돼 있고 언론들도 거기에 관심을 좀 보여주는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이분들끼리만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막 제보하면은 지역에 있는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잠깐 뭐 한 1, 2분짜리 내주는 걸로 끝. 여론화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저희가 YTN에서 이제 중앙방송에서 한번 탄 것이 최근에 한번 탔죠. 그리고 KBS, 지역 KBS에서 한번 다루고 했는데, 뭐랄까, 지역 그 방송사 같은 데서 좀 유력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잘 다루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MBC 기자는 아예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오고, KBS는 한 번 왔었죠. 한 번 오고, 나중에 왜 안 오냐고 연락했더니 이제 휴직 들어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이 제일 먼저 달려왔거든요. 그래도 달려와서 했는데, YTN 기자는 와가지고 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분노를 하시고, 야, 이것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랬는데, 지역의 언론사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만들어진 서로 간의 담합 구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나 제가 싶기도 하고. 좀 곤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자기가 출입하는 출입처가 있고요. 자기들도 중앙방송 받아서 일부 시간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역에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같은 거 광주 MBC, 목포 MBC, 여수 MBC 이런 데는 보도 정말 잘해요. 중앙 MBC랑 좀 다른데 그 지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출입처 항상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비판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권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금 3선 이상 못 하잖아요. 근데 의원들은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3선 정도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회균등의 차원에서라도. 우리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까지 야당 찍어왔던 관성 때문에 저도 서울에서 기초의원 선거하면서 관성들은 찍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찍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것도 아픔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지방선거가 이제 1년 조금 못 남았는데요. 이즈음에는 특히 지방 권력들, 서울 포함이에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력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현재 공무원도 아닌 내가, 지금 우리 구성원들이자 무슨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칼부림을 했다.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알려지면.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공무원이야. 선출직 공무원이야. 그거를 내버려 둡니까, 이게. 근데 그거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 노조 분들밖에 없어. 혹시 뭐 구청이나 뭐 지역적인 여론은 어때요? 이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声明도 내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 부분 이제 공동으로 좀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시민사회의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초의회 같은 데는 좀 신경을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무법천지 같이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번에 좀 이슈가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하는 것이고, 거의 그동안에는 거의 견제라든가 감시라든가 거의 안 받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저희는 내부적에서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 작년 12월 달에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거의 아무도 관심 안 가졌죠. 저희들만 외롭게 이렇게 했었죠. 저희들은 거의 분명히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른 분석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던 거라고 봐요. 니들 별로 아닌 거, 별로 좋지 않고 별로 수준 낮은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뭐 니들 수준이 그렇지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주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그 저희가 주민들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서명 받으시고 구글 폼에 가시면요. 흉기 난동 광주 남구의회 이창호 의원 제명 촉구 서명 이게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서 검색하실 수 있고요. 제가 그 최근에 어떤 보도 중에 정말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종편이 보도를 해요. 전직 구의원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기 아들 여자친구를 성추행을 했어요. 술을 먹이고 막 더듬고 손을 집어넣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그게 보도를 할 때 원래 보도 원 스크립트에는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근데 실제 보도가 나갈 때는 모 지방 구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이분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방 권력 문제를 이야기할 때 했던 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받는 수당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직업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뭐 연봉이 얼마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런 감시 기회.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그래도 야당과 여당이 골고루 분배가 돼가지고 서로 상호 견제하는 측면이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뭐 심한 경우를 그렇잖아요. 저기 경상북도나 경상남도나 또는 호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완전히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90% 장악하다시피 하니까 견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권력을 감시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비리를 묻어주는 그런 구조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지방 권력은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방법이 없나요? 제명이 됐어요, 이런 거. 본인은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주민 소환을 할 수는 지금 상황이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그 의회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제명이 찬성이 되면은 바로 의원직 박탈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기 힘들어가지고 의원들이 특히나 이제 그 소속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계속 그 감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싸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명백하고 진짜 테러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뭐 불감증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포탈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이 벌어져서 국민적으로 범 이슈가 될 때만 반응을 해요. 권력자들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광주 남구청의 남구의 문제 차원을 넘어가지고 전국적 이슈가 되면 바로 사퇴합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제명시켜요. 근데 그게 이슈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만만디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그게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게 제명을 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날짜가 7월 4일이라고. 예. 그럼 그때는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도 소속 구의원들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못 차리고 있고, 뭔 이런 일 가지고 하냐.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사람이라도 이게 찔러야지 이게 그 제명을 한다는 거냐. 이것도 완전 불감증이네. 그러네요. 아니, 사실 저희는 처음에 회가에 갖고 왔을 때 그분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살기가 느껴졌어요. 저 혹시 그분 그때 술 먹었어요, 혹시? 술은 뭐 드신 것 같지 않은데. 그것도 더 골 때리네. 물론 술 먹었다고 합리화되지는 않지만 맨정신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멘탈이시네요. 대단하죠. 저희가 대단한 멘탈입니다. 그냥 뭐 9시 출근하자마자였으니까 네. 전날 과음을 하셨을 수는 있겠네요. 어떻게 우리 고향 분들은 그런 부분을 뽑으셨대. 진짜 내가 부끄럽다 진짜. 20년 동안 뽑았습니다. 20년 동안. 아이, 참. 이번에 바꿉시다. 뭐 국민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에도 또 그런 분들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방 권력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정말 장래 희망 중에 지방의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게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방의회 분들은 권력을 부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동네 골목 구석구석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없는지 그런 어떤 그 친근한 이미지에 진짜 직접 정치가 가능한 그런 정치인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서로 간에 딱 분리돼가지고 나는 선출직으로 뽑힌 위대한 권력이야라고 생각하고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민원을 들어주는 서비스직 공무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도 막 피켓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에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온 거예요. 아 부끄럽다 진짜. 아유, 너무 내가 그 부끄러워가지고, 아유, 진짜, 우리 의회가 엄청나게 권위 있고,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렇게 막 애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 한쪽에 한쪽에서 피켓팅하고 있고, 누구는 칼 들고 회칼 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참 이렇게 어른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의뢰급 그놈들은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좀만 바꾸시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꺼내가지고요. 일상생활에서 모든 곳에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데 칼 들고 와서 그런 피켓팅 현수막 이런 것들도 다 찢어버리고 욕설하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면 일상생활에서도 그 사람 매장이거든요. 하물며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솔직히 저는 뭐 죄송하지만 남구청 공무원 노조 분들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걸 끌어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이러고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이건 이해할 수가 없잖아. 서울 같으면 이거는 그 사람 바로 사퇴예요. 난 경찰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안이에요. 지방이니까 이게 덮어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발은 안 하셨어요 혹시? 저희가 이제 바로 다음날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 손괴하고 폭력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는 어떻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단 경찰에 수사를 했고 검찰에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는 됐습니다. 송치는 됐는데 일단은 뭐 사람한테 직접적인 이렇게 사람을 상해시키거나 이런 건 영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재물 손괴 이 부분인 건데 그런 거 보고 의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법적으로 가면은 얼마 이게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현재 청문회 전국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창호 이분이 어찌어찌해서 만약에 장관 후보 같은 걸 올라갔다고 쳐봐요. 즉시 사퇴하면 이게 드러나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그런 그 검증을 떠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출직을 나가지 임명직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선출직이든 뭐 정무직이든 뭐 임명직이든 뭐든 간에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저는 공무원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도 국민들이 용서해 줄까 말까 한 사안인데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더군다나 물러날 생각은 없고 사퇴하세요. 저희들이 조합원들 결의대를 했었거든요. 이창호 그 제명 촉구 결의대를 했었는데 그때 막 YTN도 오고 막 하니까 그분이 이제 뭐 사과문이라는 것을 하나 냈어요. 근데 온갖 합리화 변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이 피켓에 대한 사과다. 그렇게 고인이 되신 그 피켓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나. 참 그 사과의 수준이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게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봤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 남구의회라는 국회에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하면요. 이건 정말 즉시 사퇴감이고 요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회의원 탄핵 이거 해야 된다. 이 사람도 똑같이 그런 처분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까 말한 그 지부장님이 그런 얘기 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사회가 집중하는 큰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뭐 지방에 내려가면은 시민사회 규모도 크지 않지. 왜냐하면 광주, 전라라고 하는 곳은 시민사회가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주로 민주 정권 그쪽에 많은 분들이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이라 시민사회 규모가 작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그걸 나서서 이슈를 시킬 만한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은 공무원 노조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공무원 노조도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썩어요, 사람들은.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슈가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제 고향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가장 그래도 고난이 있는 사람이 단체장 아닙니까? 단체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체장은 또 의회 견제를 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또 우리가 의회를 이렇게 견제해버리면 의원들이 또 이축돼가지고 이게 의정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좀 저희들도 의원들이 그 용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일정 부분 좀 참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은 단체장이 전행이 또 일어나요. 그럴 때 서로 이제 좀 견제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걸 둘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할 때만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서울에 계시는 시민사회단체분들이 광주 내려가서 딱 5일이면 끝날 문제인데. 그리고 이거는 광주 남구의회만의 일이 아니고 예, 그렇죠. 이렇게 이슈화되지 못한 각 지방의회 이런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단체장부터 해가지고 많이 예전에 뭐 우리 공무원들 기장군수 같은 경우에도 여직원들 뭐 노래방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지역에서만 좀 이슈화 좀 됐다가 그 사람이 무마시키니까 그것이 사그라들어버리고 그냥 사그라들어버린 겁니다. 뭐 그러니까 나쁜 미리 뭐 무슨 뭐 담합 돈 받고 뭐 민원 해결해주고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광주 남구 안영석 지부장님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시리즈로 한번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방 권력도 바꾸자 해서 그런 식의 사례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공식 이메일 questionkorea@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지방에서의 작은 목소리들이 합해지면 지방 권력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다른 차원을 떠나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해 드시다 보니까 자기들 위치가 뭔지를 몰라 까먹고 나 지방의회 의원이야. 그 관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권력에 대한 견제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들 일자리 좀 늘리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는 굉장히 높은 직급의 이런 공무원보다는 정말 이렇게 정말로 사람의 손이 필요한 이런 공무원들 늘리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어떠세요? 광주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랄까 이런 지지랄까 이런 게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시민들은 정말 지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높은 것 같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참 그 최저임금 1만 원이 그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강주 KBC 건물에 그 경총이 있거든요.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민노총하고 해서 기자회견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어떤 시민 한 분이 이렇게 막 찾아오셨더라고요. 막 떠들썩 하니까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면 뭐라 하려고 왔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거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뭐 그런 그 이제 하나의 그 일인데 그에 대한 좀 기대감이 광주 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광주 분들은 뭐 제가 그쪽에서 태어나고 꽤 오랜 시간 자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 이런 아까 말한 이창호 의원 같은 분들의 이런 식의 행태도 뭐 있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요. 광주 분들은 특히 호남 쪽에서도 굉장히 면죄의식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선 때 이제 광주 외에 계시는 분들은 충격을 좀 먹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폭망할 수 있지? 근데 그것은 그런 의미였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계속 주장해 오는 거지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상수로 놓고 정신 차리라고 투표를 했던 분들이에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다고 뭐 새누리당을 찍을 수는 없었을 테고. 그렇다 보니까 개혁이라든 이런 걸 잘하게 되면은 당연히 원래 지지했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바탕에서도 아까 말한 이창호 같은 분들의 이상한 행태는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준은 되게 높은데 수준 높은 그 지역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그렇게 존재한다는 게 좀 웃기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팟캐스트 나오시는 건 아마 처음이실 것 같고요. 방송 자체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지금? 이창호 지금 부의원은 아직도 몰아내지도 못하시고. 최근에 인터뷰를 몇 번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팟캐스트 나오신 그 소감이랄까?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광주 지역의 공무원 노조가 박근혜 정권 때부터 굉장히 심하게 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 혹시 기태 현수막이라고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알죠. 기태 현수막 알죠. 그것 때문에 제가 2013년도에 그걸 걸고 그게 주연이셨어요? 서슬퍼렛 그랬구나. 때 박근혜 권력이 그때 또 국정원 비판 이런 것 때문에 한 몇 년을 고생을 했었죠. 고생을 했었고 또 최근에 탄핵 전국 때 저희들이 또 청사에다가 대형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었거든요. 박근혜 퇴진 아주 전국 유일하게
있는데 또 저희 공무원 노조가 국민들로부터 좀 신뢰를 받고 공직사회가 뭔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공무원 노조가 더 활성화되고 뭔가 그 공직 내의 어떤 새로운 개혁의 주체로서 나서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좀 믿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가 잠깐만 짧게 하나만 더 언급하자 그러면 우리 방송으로도 선거인명제 같은 거에 대한 비판을 수도 없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방 권력에 내려가면은 그 당시 야당, 현재 여당에 계시는 단체장 분들도 선거인명제를 강행하려고 했던 분들 꽤 많았었죠. 일례로 보면은 광주의 서구청만 하더라도 지금 성과주의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그 구청장하고 공무원노조랑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벌어지고 있는데 참 이게 그 성과주의를 맹신하는 거에 대한 그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성과주의가 그렇게 막 좋은 거라고 하지만 지금 다 그런 것들이 다 폐기됐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맹신 그거에서 비롯된 이런 갈등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물론 뭐 행정과 진영은 좀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어떤 단체장들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지역 내에서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봐요. 공무원들을 그렇게 선거연봉제 같은 걸로 옥죄해서 결국에는 건수 잡아와서 그걸로 니들 진급시켜줄게. 사실은 지금 중앙에서도 선거연봉제 사실상 폐지하겠다 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올라오신 이유가 제가 언론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광주 남구의 남구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남구의회 의원 중에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오선 의원입니다. 이창호라고. 20년 동안. 그렇죠. 4호 20이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출마하시겠네. 예, 저보다 공직생활 더 깁니다. 이창호라는 이분이 흉기 난동 사건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국적인 이슈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직 구의원이 예, 현직 구의원이죠. 흉기를 가져와서 흉기로 거기가 의회였나요? 아니면 구청이었나요? 구청하고 의회. 둘 다. 예, 저희들은 흉기란 말을 흉기하면 좀 약해가지고 회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까지였습니까? 예, 회칼로 수장된 식칼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회칼로 예.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제 경우를 비춰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재미쩍어 하는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분이 저희 집 밖에서 계속 우리 아버지를 욕하시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참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얘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식칼을 들고 저 사람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무 어렸을 때니까 아버지를 너무 상욕하고 이러는 게 싫어가지고요. 그때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칼부림 한다는 게 그런 정도 사안에서도 말려야 되는 사안인 거거든요. 근데 공직에 계시는 더군다나 직접 선출된 공무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이따 들어볼 거고 공공기관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는 일단 사건이에요. 이것부터 풀면서 다른 얘기를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창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기존 인터뷰를 들어보면 칼을 휘두른 이유가 이제 노조 이런 분들이 자기 집 앞에 뭐 아파트 단지까지 와서 피켓 시위해서 정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전 이야기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작년 12월 15일 그때 정도였죠. 보통 이제 기초의회도 구청 여러 가지 예산들을 이렇게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 그 양반이 예결위원장이에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인데 그 심의하면서 매우 좀 부적절한 행위와 발언들이 좀 있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뭐 의원들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든 싫은 이야기든 그런 것들 일치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왜 공무원들 이야기만 해야지 사석에서 의원들 이야기를 하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억지로 막 사과 받아내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은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 아니다. 그것도 딱 이렇게 저희 의회 열리면은 방송으로 다 통치도 되거든요.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건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해가지고 성명서를 냈죠. 이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사석에서 하는 일까지
의원이 무슨 권한과 권리로 이걸 침해하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명 내고 사과하라고 했죠. 사과를 했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사과를 안 했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청 앞에서 우리 그 강주 남구청이 이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있어요. 맨 구층에가 의회가 있고, 아, 예, 무슨 동이 있어요? 그가 그 주월동입니다. 주월동? 예, 백운광장인데. 이제 낯익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 1인 시위를 했었죠. 구청 앞에서, 광장 앞에서 했었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반응도 없고, 또 무시하고, 무대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몇 개월 이렇게 온 거죠. 없고, 이제 그분이 최소한 의원이면은 해명 정도는 하고 뭔가 이렇게 책임있게 뭔가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겠다. 우리만 이렇게 개고생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쪽 그 사택이 구청에서 좀 올라가면 있어요. 그 아파트 입구에서 집회 신고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선전전을 한번 했었죠. 현수막 들고 해가지고 그 사과하라고 이렇게 했었고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무원 노조가 자기 선거 운동 해줘서 고맙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조롱과 비아냥을 듣고 어쩔 수 있습니까? 사과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이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피켓 들고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쭉 몇 개월 했었죠. 했는데 대선이 5월 9일 날 끝나고 나서 5월 11일 날 갑자기 이제 우리 피켓이 이제 훼손됐다고 하는 거예요. 조합원 전화 가지고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제 그 CCTV 영상 확인했죠. 했는데 칼을 이렇게 품에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말아 오셨더라고요. 해가지고 그것을 딱 빼더만 그 엘리베이터 중앙에 있는 그 현수막을 저희들이 항상 1인시 하고 세워놔요. 사람들 그 보라고. 그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썰고 있는 거예요. 썰어요? 네. 썰고 이렇게 난도질하고 사람들 그때 이제 민원인도 지나다니고 직원들도 다니고 아침에 한 9시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고 그걸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저쪽 의회 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은 나중에 확인했죠. 그 영상 나중에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9층이 의회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8층에서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타요. 타니까 다시 칼을 이게 품에서 빼가지고 보란 듯이 이걸 또 피켓에서 칼로 사람 찌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피켓 들고 가가지고 그 9층 의회에서 의장실에다가 피켓 아주 내팽개치고 거기서 직원들한테 고함 지르고 막 흉기로 이렇게 위협하고 막 할복해버린다 하고 온갖 소동을 다 피운 거죠. 부끄럽네. 왜 이렇게 내가 부끄럽냐? 엄청난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크게 이슈화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지방의원이다 보니까 좀 급이 낮다 보니까 레벨이 흉기 난동이 나와요. 제가 그걸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창호 하니까 이렇게 안 떠가지고 일단 그 비판을 좀 해보자면 선출주의라고 하는 건요.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의정활동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입니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에 있어서의 그 지방 권력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깨지지 않는 나선 같은 것들이 경각심이 좀 없는 상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근데 사과하는 게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참았겠죠. 본인은 당연히. 참다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 들고 흉기난동이라는 것도 평생 그게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는데 고등학생 2학년 정도도 그런 분별력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욕을 해도 내가 상대방을 칼로 찌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까물면 심지어 선출된 권력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해 어떤 그런 협박 또는 흉기로 난동 위협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요. 실제로 이게 선진국가에서나 또는 국민의 어떤 그 이슈를 받는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바로 사퇴감이에요. 사과로 끝날 일을 지금 사퇴감까지 몰고 가 있는 건데 이 이슈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그 권위의식이 높죠.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5선 의원 지역에서 중진 의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20년 동안 그 아무런 견제라든가 이렇게 비판을 안 받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노조에서 처음으로
이분의 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했을 건데 감히 너희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방 권력도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민주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호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해 왔지만 들리는 이야기 보면 함량 미달인 지자체 선거로 뽑히신 분들 굉장히 많죠, 솔직히.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이게 지역에서 보면은 일당 독점 이게 오랫동안 이게 됐지 않습니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지역민의 의사라든가 민심보다는 이게 당에서 이렇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되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한테 충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공천만 받으면 이렇게 당선이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실력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부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지금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옆에 의원들도 비호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방 의원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훌륭하신 분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어떤 기득권 속에 묻혀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호남권에 가면 일부의 지방 권력은 사실 새누리당, 구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분들이나 다를 게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지방 권력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죄송하지만 이창호 이분 소속 당이 어디야. 낳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입니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청사 밖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흉기를 들고 와 청사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현역 의원 때문입니다. 백지 대낮에 민원인과 직원들이 다니는 이 공공청사에서 회칸을 들고 와가지고 흉기 난동을 부렸다는 것은 이건 의원으로서 할 행위가 아니다. 이건 진짜 반민주적인 행위고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누군가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 구청 1층 승강기 앞에 설치된 팻말을 마구 훼손했습니다. 오선이나 지낸 중진의 구의원이었습니다. 네, 흉기 난동은 비단 이곳 공공청사 1층 로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어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이 품 안에서 흉기를 꺼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그것도 사람이 타니까 그걸 보고 품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사람한테 내리 찍듯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한 30명 정도가 같이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너무 놀라셔서. 노조가 자신을 비판하는 시위를 계속하자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 주변 수십 개의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규탄, 사퇴 요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원의 길들이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지키기 위한 의원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잘못했지만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칼을 품 안에 갖고 계시다가 꺼내셔서 피켓을 찔렀다. 이런 영상도 찍혀 있고 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셨어요? 피켓이 규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들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잘게 썰어가지고 들고 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건이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CCTV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곤란하다. 그리고 해당 구청은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은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삭제됐습니다. 공공기관 내에서 그것도 지방 의원이 그런 그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일벌백계 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구의회는 윤리특위를 꾸려 해당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공무원 노조는 해당 의원이 제명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뭐 YTN에서도 방송을 뉴스가 다 나갔고 지금 포털에도 검색을 해보면요. 이창호 남구 의원하고 연관 검색어로는 어디입니까? 국민의당입니다. 실제로 국민의당 분들 많죠. 이번에 그 분당되면서 국민당으로 넘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죠. 우리 남구 의회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5명, 민주당이 5명, 무소속 1명 그런 이렇게 식이구나. 돼 있죠. 국민의당 쪽에 항의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당에다 연락을 했었죠. 시당하고 또 지역에다 연락을 했었고 공당의 의원이 이런 흉기 난동을 저질렀는데 공공청사에서 당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또 책임 있는 사람의 면담을 요청을 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당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거 했는데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누구세요? 장병환 국회의원. 장병환 그분이 이거는 책임 있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 좀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제 처음으로 국민의당에서 호남 민심 잡은다고 그렇죠. 비대위 회의를 강주에서 했어요. 강주시당에서 저희가 하도 만날 길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작정 쳐들어가야 되겠다.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우리가 입장과 그 요구사항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10시 반에 쳐들어갔는데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피켓 들고 거기서 구호 외치고 막 그러니까 그 어제 망월동 그 묘역 갔다가 5.18 묘역 갔다가 얼른 조율해가지고 사람들 빼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면담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늦었어요.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들 와갖고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자기들 회의부터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냥 한 거의 2시간가량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겨우 면담했는데 면담하고 조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전혀 기대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장병환 의원, 권은희 의원, 그 송계성 의원 이렇게 있었는데 그제 탈당을 냈거든요. 이창호 의원이. 그래서 탈당을 냈는데 탈당을 내가지고 이제 당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달 반 가까이 아무 일도 안 해놓고 이제는 이제 오리만을 내미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개인의 그것도 의원 개인의 일탈 문제를 어떻게 당에서 모두 책임지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또 셀프 꼬리자리 하시면서 이제 나가셔버리는 거네. 이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봐요. 사실상 공천권 갖고 있는 사람이 장병환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본인도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 지역구 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것도 없었던 데다가 막상 이제 중요한 상황 되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호남의 구애라고 하죠.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대선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몇 명이나 된다고. 실제로 민심